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다이어트를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 일반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운동한 지 한 2, 3년 되셨고, 이제 근육을 최대한 안 빠지게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그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서 댓글 같은 거 다 봐요, 여러분. 댓글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제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식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유산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웨이트 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보충제, 이제 이 네 가지를 껴갖고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비디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라이크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팔로우 해주는 건 당연한 센스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다 팔로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식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이 아예 안 빠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100% 불가능한 일이고, 뭐 본인이 뭐 10억 명 중에 하나인 그런 뭐 유전자를 가져서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이 하나도 안 빠진다 뭐 이러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고, 근데 저같이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만큼 식단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근육을 이제 최대한 덜 빠지게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식단 같은 걸 이제 고단백질 위주로 많이 이제 식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를 나가고 이랬잖아요. 저는 이제 제 몸무게, 그러니까 몸무게에서 이제 2배에서 2.5배 정도를 먹었어요. 그래서 200g 정도 가까이를 먹었는데, 제 몸무게가 대회 당시가 65kg인데, 3배 이상을 먹었고요. 거의 3배 가까이를 먹었죠. 몸무게의 3배 이상을 먹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 같은 거에 대해 반응이 금방 와요, 몸에.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높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칼로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거고요. 근데 뭐 평상시도 단백질을 많이 먹긴 해요. 그래서 조초도 너무 쓸데없이 단백질 많이 먹는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항상 부족하게 먹는 것보다 많이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먹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단백, 저지방, 그 다음에 이제 저탄수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했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20g 먹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건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뭐 프로파일 사진을 찍는다라던가 아니면 그런 대회, 피지크 대회라든가 뭐 일반 그런 바디빌딩 대회를 나가신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토 다이어트라 그래갖고 어느 분들은 지방을 많이 먹어도 이제 살이 좀 안 찌고 지방하고 되게 몸 반응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고지방을 드시면서 저탄수를 드시는 대신에 또 단백질을 고단백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이어트도 막 수십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이건 본인이 직접 시도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탄수,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은 물론 사이클링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리 하는 날은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팔 운동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특히 탄수화물 굉장히 적게 먹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벌킹 중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수화물 사이클 같은 걸 안 하는데, 그래서 일반 살 뺄 때는 그런 탄수화물 사이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물론 살 빠지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 빠지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육이 덜 빠지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일단 최소한의 몸무게 2배 정도는 드셔주셔야 돼요. 최소한 몸무게 2배 정도 드셔주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구글이나 이제 이런데 네이버에 들어가갖고 자기 몸무게를 파운드를 바꿔요. 그래서 거기에다 곱하기 1.5, 그러니까 거기에다 곱하기 1.5 해갖고 먹는 게 이제 아마 괜찮은 양인 것 같고요. 물론 되게 많은 양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선수로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 드셔주는 거 추천해요. 그래서 뭐 자기 몸무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그냥 자기 몸무게 키로수의 2배 정도 최소한은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건 최소예요. 최소한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유산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유산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살이 너무 많이 빠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요. 두 가지의 유산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강도 유산소가 있고, 두 번째는 저강도 유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 유산소 같은 경우는 뛰는 거, 실질적으로 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같은 거 하다가 막 2분, 3분 막 뛰고 좀 걷다가 또 막 뛰다가 걷다가 이걸 힛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운동하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는 근육 손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고 이미 입증이 된 거고 근육 손상이 굉장히 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저강도를 굉장히 즐겨해요. 예를 들면 런닝머신에서 제가 항상 말해요.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 런닝머신 경사 올리고
걷는 것만큼 살이 잘 빠지는 게 없었고, 또는 그 계단 같은 거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계단 오르는 게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아파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셔도 충분한 같은 효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저강도,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하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분 하고 쉬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30분 하면은 30분 그냥 쭉 걷고, 그렇게 경사 올려서 쭉 걸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유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이 최대한 덜 빠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강도를 했고, 근데 이 바디빌더 선수들도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그 존경하는 선수 중 한 명, 아라씨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랍 쪽이신 분인데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에서 이제 대회 나가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힛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0초, 30초 전신력으로 뛰다가 좀 쉬어주고, 전신력으로 뛰다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산소를 바꿔가면서 했어요. 좀 약간 고강도 스타일로 많이 하신 건데, 이분이 하시는 말은 자기는 고강도랑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저강도로 가끔씩 하지만은, 자기는 고강도랑 맞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직접 한번 두 가지를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말만 듣고, 그럼 조초 형이 저강도만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저강도만 할게요, 이러고 그냥 저강도에서 그냥 걷기만 하시고, 이제 그럼 그건 본인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강도를 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강도, 저강도 직접 다 해보시고, 뛰셔보시고, 걸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공복 유산소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복 유산소가 또 근육 손상에 또 굉장히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일반 선수들이 다 공복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어요. 공복 유산소가 살이 더 빠진다, 이런 그런 입증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공복 유산소 하는 게 굉장히 개운하고 아침에 기분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유산소 같은 거, 공복 유산소를 할 때 저는 특히 저강도라는 게 이제 공복 유산소 자체가 근육을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우는 게 몸에 있는 걸 그대로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강도로 많이 선호하고요. 그래서 결론, 유산소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는, 예를 들어서 고강도가 될 수 있고 저강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한테 맞는 유산소를 찾아갖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육이 많이 빠지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웨이트 운동. 여기도 이제 고중량하고 저중량하고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살 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살이 다 빠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그 방향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본인이 해보시고 맞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웨이트 운동. 웨이트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고중량이 있고 저중량이 있어요. 그래서 고중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6회에서 8회 정도 말하는 거고, 지금 저는 보디빌딩 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일반 그 파워리프팅 쪽에 하시는 그런 고중량하고 저중량하고 이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6회에서 8회 정도를 고중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운동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저중량으로만 했어요. 12회에서 15회 정도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고중량을 질 수 없었던 뿐더러, 왜냐면 탄수화물을 워낙에 적게 먹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중량이 맞았고요. 살 빠지고 근육 크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뭐 대회 일주일 전 이럴 때 아닌 이상은 계속 고중량을 해줘야지 근육이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렇게 무게가 줄어들면 근육량도 줄어드는 거, 이건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고중량으로 운동하다 갑자기 저중량을 바꾸시지 말라는 거고, 본인이 지금 평상시에 하고 있던 그런 운동 스타일에서 조금 개선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6회에서 8회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6회에서 8회씩 일단 이걸 지켜주세요.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막 12회, 15회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큰 변화를 주는 게 이제 그게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맞는 거를 잡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론, 웨이트의 운동은 고중량, 저중량은 항상 본인이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중량으로도 좋은 결과를 봤고요. 근데 현재 제가 지금 벌크업 하면서 지금 고중량 쪽으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저중량, 고중량 이제 운동하는 걸 따로 나눠서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고중량을 한다던가, 저녁에는 이제 저중량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보충제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BCAA나 글루타민 같은 건 솔직히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는 그 효과가 굉장히
굉장히 적어요. 뭐 크리틴은 싸고 효과도 좋고 좋은데 이런 글루타민이나 BCA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회 준비를 하고 프로필을 찍는다 뭐 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극도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이트 같은 거를 2시간 정도씩 하고 뭐 유산소를 1시간씩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3시간 적어도 운동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근데 BCAA가 회복력을 도와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도 체험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막 7개씩 먹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BCAA 먹는다고 해서 뭐 큰 달라지는 거 못 느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으면서 막 운동 2시간씩 하고 이러면 이제 BCAA 같은 게 큰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BCAA를 이제 한 4스쿱 정도 해요. 그러면 한 스쿱에 제가 알기로 한 5g 정도씩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스쿱이면 20g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유산소 할 때 한 2스쿱 정도 하면 이제 한 10g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g을 먹고 이제 나머지 10g은 이제 운동하는 도중에 이제 10g씩 먹고 저 같은 경우는 BCAA를 굉장히 즐겨 먹었어요. 게토레이 갖고 이러기 때문에 막 4스쿱, 5스쿱씩 때려갖고 큰 물통에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다가 이제 4스쿱, 5스쿱 때려 넣고 이제 그렇게 먹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일단 신장에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글루타민이 신장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고 이러면 이제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많이 먹고 물론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신장에 무리를 많이 간다는 건 아닌데 요런 게 다 합쳐져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같은 거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이제 이것도 회복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BCAA를 마셔요. 그래서 하면서 BCAA를 마시고 공복 유산소 끝나자마자 저는 글루타민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3시간 쉬었다가 이제 운동을 가요. 그래서 운동을 가면서 이제 BCAA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근육을 안 빠지게 최대한 막아주는 보충제 중 이제 2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이제 글루타민이랑 BCAA인데 글루타민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한 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글루타민 같은 거 추가로 넣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 BCAA 같은 것도 추가로 넣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현재 뭐 마이프로틴에서 협찬 받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프로틴 제품을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마이프로틴에서 만약에 고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수박 맛이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이제 수박 맛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글루타민은 이제 사과 맛이 굉장히 맛있고요. 그래서 사과 맛 같은 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피크닉 같은 거 맛나더라고요. 옛날에 피크닉 조그만 거 500원짜리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2개를 즐겨 마셨고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로 들어갈게요. 지금 비디오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식단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맞는 식단을 구하되 그 고단백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몸무게에 최소 2배 정도는 먹으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을 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강도 저강도 유산소가 있는데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또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고강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뛰거나 이래갖고 이제 살이 더 많이 빠진다, 뭐 근육은 덜 빠지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은 고강도로 운동하시면 되고 저같이 그냥 저강도 그 런닝머신에서 한 3-40분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웨이트 운동 같은 경우 고중량 저중량도 항상 이게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면은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시되 그 뭐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대회 일주일 전에는 이제 고중량에서 무게를 조금 내리는 게 좀 되게 현명한 거고요. 부상 위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저중량으로 운동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고중량을 또 조금 추가로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중량으로만 운동하는 게 좀 실수였던 것 같고 막판 대회날 가니까 이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육도 많이 빠지는 느낌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중량 저중량을 적절히 잘 섞어서 운동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같은 경우에 근육을 최소한 덜 빠지게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충제는 뭐 글루타민하고 BCAA 뭐 공복 유산소 하시는 분들은 2스쿱 공복 유산소 할 때 BCAA 드셔주시고 끝나자마자 글루타민 한 스쿱 글루타민 한 뭐 2스쿱 정도 이제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 중에 BCAA 마시면서 이제 운동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답을 딱딱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뭘 해갖고 이거는 저한테 맞고 이런 거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강도 유산소가 많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싸우는 거고 이제 논쟁이 많은 거기 때문에 사람 몸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2-3년 정도 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조언이었고요. 아무튼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이렇게 이제 일반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가 비디오를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듣는 거 좋은 정보 같은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알려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아무튼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마이프로틴하고 공식으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을 했고 그 아래 링크에 걸었으니까 그 링크 가서 사시면은
33% 정도 추가 DC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쿠폰 코드 같은 거에다가 그냥 조초 치면은 JO, CHO 바로 치면은 이제 33%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살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비디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요 같은 거 안 해요. 보충제 사라는 그런 강요 안 할 거고,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여러분한테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BCAA, 글루타민 이런 보충제 전혀 그렇게 100%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아요. 1, 2% 바꿔지는 건데, 대회 준비하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로필, 뭐 극한 다이어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쓰면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뭐 굳이 막 조초님이 드시니까 나도 이거 사야지, 이거 먹고 몸 좋아져, 이런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식단하고 운동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식단하고 운동만 100% 지켜주신다면 이런 보충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비디오도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초헬스였습니다.